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회 무료 특강인데 한 30분, 30분 정도는 쟁송법,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 고득점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는지 자료 두 가지 드렸는데 하나가 이제 연기부터 쓴다. 그거 자료 하나고 또 하나는 생기초 무료 특강 두 개 다 있어요. 처음에는 낯선데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같이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그 호흡을 잘 맞추셔야 돼요. 저는 한림법학원에서 쟁송법을 맡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하고요. 일단 노무사 시험에서 고득점하는 방법은 이제 화면에도 띄워놓고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서 그 해당 자료의 2페이지 보세요. 노무사 이제 2차 시험에 과목이 2차 1차 시험 보는 거, 2차 시험 보는 거. 얼마 안 남았죠, 2차 시험이? 1차에 혹시 뭐 보는지 아세요? 과목? 몰라요? 1차에 노동법을 봐요. 150점. 그 다음에 오후에 인사를 보죠. 100점. 그 다음에 2일차에 일요일날 세 번째 과목인 쟁송을 보고 100점.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과목 100점. 통상 뭐 경조, 민소, 노경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4과목이고 노동법은 개별적 노동법하고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서 150점인데 점수 학생들의 점수 차이를 보면 노동법은 이제 1차에서도 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1차에 배운 것들이 2차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혹시 인사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인사는 이제 사람마다 적응에 따라 다른데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인사가 전혀 적성에 안 맞는 분도 있고 인사가 좀 들쑥날쑥해요. 근데 이게 범위가 많아. 범위가 많다. 여기 1차부터 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 범위가 많기 때문에 정리가 좀 어렵다. 그럼 1일차에 노동법 보고 웬만큼 나왔어? 인사 보고 아이씨 안 나. 이거 내가 공부한 거 안 나왔네. 그럼 멘붕이 오죠. 그럼 어디서 역전을 해야 돼? 쟁송에서 역전해야 돼요. 쟁송 과목의 특성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게 완전 전문 용어라서 외겨. 근데 나중에 갈수록 출제 범위가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총 주제, 쟁점 30개 내에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 30개 정도를 시간 내에 쓸 수 있다면 고득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범위에서 얼만큼 나올지가 타겟팅이 확실히 되어 있는 과목이 고득점 전략 과목이에요. 제가 쟁송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는 다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타 치는 과목이 있어야 되고 면고하는 과목이 있어야 되고 고득점 전략 과목에서 고득점을 해야 돼요. 고득점이면 한 몇 점 정도죠? 우리 몰라요? 저하고 이제 호흡을 맞춰야 돼. 이렇게 너무 낯설어하지 말고 여기 앞에 한 몇 점 정도. 원래 이제 절대 평가제라고 돼 있죠. 60점 이상. 그럼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건데 쟁송에서 65점 이상 맞으면 5점이 남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남보다 1점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총점 1, 2점으로 합격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점 5점 차이는 엄청난 거야. 쟁송에서 꼭 고득점 하셔야 되고 선택 과목은 경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다. 정리가 어렵다. 민소 타겟팅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쟁송처럼 좀 어려워요. 법학과 출신들이 주로 선택하고 녹용 분량은 작은데 이게 최근에 점수를 짜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도 뭐 수비가 좀 가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쟁송부터 잡아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3페이지에 2페이지에 이 화면에 띄운 쟁송을 먼저 해야 된다. 아시겠죠? 쟁송이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하지 하면 안 돼. 쟁송을 무조건 먼저 해야 돼. 그래서 1번에 처음에 어려운 과목이므로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3번, 2번에 마지막에 웃을 수가 있다. 쟁송은 화장실에서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근데 이제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을 잘해야 돼. 처음에. 글씨를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게 쟁송의 특성이야. 왜? 완전 전문 과목이기 때문에. 의사분들한테 처방전 받으셔 본 적 있어요? 우리 남자분? 처방전 내용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똑같아. 똑같다고. 쟁송은 법학,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처방전이야. 의사는 몸 아픈 것에 대한 처방전이야. 근데 다 전문 용어로 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의사나 법관, 법조계 사람들끼리만 알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 하면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지? 그럼 뭐 누가 공부하냐고. 안 한다고. 그래서 3번이 중요한 건데 연기 시작 전에 미리 해두어서 확실히 비교 우위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요 강의 양가로 1번에 생기초 무료 특강을 반드시 수강해야 돼. 필요적이죠. 필수적. 안 되는 사람은 벌써 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연기를 이제 들어가잖아요. 연기를 작년 연기 빨리 돌리기로 미리 수강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올해 연기 실강 나간 다음에 동강이 이제 종합반은 무료로 제공될 거예요. 그거를 복습을 반드시 해야 돼. 왜냐하면 처음에 외계어라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복습을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양가로 1도 중요하고 양가로 2도 중요하고 거기 이제 1, 9년 합격자 합격수기 인용했는데 거기 이제 파란색 보시면 무료 기본 강의 2번, 연기 강의를 2번을 들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야 돼요. 왜? 자, 이 오신 분들 중에 IQ 200 이상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평범하죠? 평범한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노력으로 커버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을 내야 돼. 화장실 가서 30분 있을 걸 10분 만에 때리고 20분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4번은 당연한 거지. 65점 이상 고득점 할 수 있는 강의는 제 강의다.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신 없으면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요 해당 부분에서 핵심이 뭐야? 4과목 중에 뭘 먼저 하셔야 돼? 4과목 중에 쟁송 무조건 해야 돼. 쟁송. 복습하실 때 무조건 쟁송부터 필요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무조건 노동법부터 펴. 왜? 익숙하니까. 안 돼. 쟁송부터 펴야 돼. 쟁송 정리하고 나머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로마자 2번에 행정쟁송법은 뭐냐? 행정쟁송법은 행정법 파트 중에서 구제에 대한 것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내용 얘기하겠지만 거기 두 번째 줄에 100% 행정법 가운데 5%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행정쟁송법인데 나머지 95%를 안 배우고 5%만 배우니까 더 어렵지. 환장한다 환장해. 뭐 그러려니 하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행정쟁송법의 출제 경향은 양가로 1번에 어느 시험이든 초기에는 단문형, 논술형으로 출제되다가 양가로 2번에 논술형에 적용하면 2011년 이후에 사례형 포함해서 이제 단문형, 크게 이제 사례형과 단문형이 있는데 혼합형으로 출제되고 최근에는 거의 사례형으로 출제돼요. 중요한 건 제목의 배점이 행정쟁송법은 쟁점당 20에서 30이에요. 그래서 반가로 1번의 대비 방법은 뭐냐? 대비 방법은 네 번째 줄에 사례형의 경우에 쟁송 판례는 물론 노동 관련 판례도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이지만 관련 행정법도 공부해야 되고 쟁점은 정확히 이해해야. 이게 여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쟁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논술형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반가로 이번에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같은 쟁점, 원고적 격이다. 그럼 타 시험은 뭐 변호사 시험, 공채 이런 데는 5점, 15점이에요. 이제 너무 쟁송법은 2배 정도인 20, 30점 수준이에요. 같은 쟁점인데 5점, 15점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냐면 노동법처럼 판례 암기하고 사안 해결 이렇게 준비하면 돼. 5점, 15점은. 근데 그렇게 준비하면 예를 들어서 15점짜리다. 그러면 5점, 15점이면 나머지 15점을 뭘로 채워? 노무사는 30점이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 15점은 일반론이라는 걸 채워야 돼. 일반론. 그래서 타 시험과 달리 특히 일반론을 빠뜨리지 않고 빨리 쓸 수 있어야 고득점이 쉽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 판례 사안 해결은 누구나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들이 판례 사안 해결 위주로 가르쳐요. 근데 저는 판례 사안 해결은 당연히 가르치고 고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론에 좀 힘을 많이 쏟아요. 그러니까 고득점은 나눈 당상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서 5페이지에 효율적인 수험 전략 단계별로 볼 때 일단 양가로 1번에 쟁송 공부 시 특성은 미리 설명드렸지만 양가로 가번에 처음에 어렵게 느껴진다. 근데 양가로 나번에 갈수록 쉬워진다. 양가로 다번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수험 전략은 일단 양가로 나번에 공부 방법에서 반가로 2번에 2차 시험의 핵심은 항상 동그라미 1번에 이해와 정리, 동그라미 2번에 반복과 실전 연습. 크게 보면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이해한 걸 시간 내에 쓸 수 있도록 반복하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2반바예요. 2반바. 이해하고 반복한 걸 빨리 쓰자. 2반바. 이해가 중요할까요? 반복이 중요할까요? 반복? 왜? 반복 많이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해하면 반복이 빨리 되고 반복하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물음표 해놓으시고 그냥 때려 암기하세요. 암기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정확히 하려면 절대 수업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나중에 듣지 안 돼. 절대 수업에 들어와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반가로 이번에 실광과 동광이 있어. 실광, 동광. 뭐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실광, 동광을 선택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반가로 이번에 우선적으로 실광을 들으면 좀 비교 우위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동그라미 1번에 월등히 높은 집중력이 있는 것 같다. 동광은 제일 문제점이 뭐냐? 중간에 멈춘다. 중간에. 이거 이상한데 무슨 뜻이지? 구글 쳐봐야지.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쭉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법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멈추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못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법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론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시면 안 돼. 동강으로 하시더라도.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인맥 형성도 중요하고 동그라미 3번에 의문점이 나면 바로 해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1이나 동그라미 3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시간을 아끼는 거죠. 시간을. 여러분들은 시간이 100분이라는 시간이 안 주어지고 답안지를 써라 하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근데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또 1년이라는 시간 내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핵심이야. 반가로 3번에 동차 합격. 동차라고 하면 예컨대 올해 2, 3년도 1차를 붙고 올해 2차 시험에서 바로 붙고 이걸 동차라고 그래. 동차 합격하는 비율은 저기 체크무늬 남자분 몇 퍼센트 될까요? 100명이 시험 봤어. 그냥 때려 맞추는 거야. 에이 뻥이야. 개뻥이야 개뻥. 10% 나올 수가 없어. 3% 안쪽이야. 3%. 3명이야 3명. 100명이면 3명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보게 되어 있죠. 자기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빨리 합격하고 싶으면 생동차로 빨리 붙은 사람 합격기만 본다 이 말이야. 그럼 많은 줄 알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never. 제가 20년 동안 강의했어. 그리고 생동차 하시는 분들은 눈이 수업 중에 절대 졸지 않는다. 피곤해서? 핑계야. 직장인 불문. 생동차 하시는 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해. 진짜야. 가능성 있어요 오늘. 눈이 초롱초롱 하신 것 같아. 칭찬이야 칭찬.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호흡하시면서 수업에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수업 50분을 한다. 50분 내내 집중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텐션을 약간 낮췄다가 집중할 때 또 집중하고 이래야 이제 눈이 졸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쟁송 어렵기 때문에 바로 졸아요. 제가 수업 중에 자꾸 초반기 졸지 마라 막 화내고 이래도 졸아. 수업 중에 지금 전쟁터인데 졸 거예요. 그래도 졸아. 미친 거 아니야? 전쟁터인데 졸아? 죽으려고? 떨어져 봐야 맛을 알아. 떨어져 보면 죽음이거든. 졸지 마셔야 돼. 지각 금지 원칙. 수업 중에 조는 거 금지 원칙이야. 수업 중에 가장 집중해야 복습이 쉬워진다. 동차 합격 꿈도 꾸지 마. 잘하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 동차 합격하고 싶으면 저하고 얘기를 해.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쭉 2번 정도 진행하다가 합격하실 것 같아요. 그분 돼. 그렇지 않은 분들은 택도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의 기준에서 자기를 항상 평가하셔야 돼. 그 다음에 7페이지 양가로 3번. 정말 당부드리는 말씀. 요새가 더 심하죠. 제가 이 글을 20년 전에 썼어. 진짜 소중한 정보를 공개된 장소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소중한 정보는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얻을 수 있어. 그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인터넷 너무 뒤지지 말란 말이에요. 인터넷 뒤질 시간에 복습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별 8페이지에 시작, 중간, 마지막 단계에서 양가로 가번에 고민이 있으면 양가로 나번에 해결책이 있는데 8페이지 해결책. 반가로 1번에 쟁송 같은 경우에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야. 독학 금지 원칙. 뭐라고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독학 금지. 크게. 독학 금지. 예, 앞으로 쟁송 뭐 할 때 제가 따라 읽으세요, 따라 하세요 하면 초등학생처럼 따라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영어 배우는 거 똑같기 때문에 영어도 자꾸 따라하는 수험생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전문 용어라서 독학 금지 원칙이야. 전문 용어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독학하시면 안 돼. 예습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정도 기본 강의 듣고 바로 본론으로 가고 복습에 충실하셔야 돼. 누수 금지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쟁송이 어렵다 보니까 이 강의도 들어보고 저 강의도 들어보고 초짜가 정보 수집한다. 초짜가 정보 수집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간에 바로 다이렉트 두 하는 게 나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반가로 이번에 다른 강의 들으셨으면 제 강의로 변경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내용이 다르다는 개구라야 개구라.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야. 제가 가끔씩 개구라 이런 표현 써도 이해해 주셔야 돼. 임팩을 주기 위한 것이지 상당히 점잖은 사람이야.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자, 9페이지에 중간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간 단계까지 끝날 때까지 특히 중간 단계까지 가장 많은 고민이 답안지 못 쓰겠어요. 답안지 못 쓰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맨 뒤에 계신 남자분. 아까 시험 방법은 정확한 이해와 반복이라고 그랬어. 답안지 쓰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아, 저기 좀 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우리 여자분. 네. 내가 이해를 했어. 근데 입력과 출력이 있단 말이야. 입력은 강의 듣는 거, 히어링.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 리딩. 이제 답안지에 표현하는 건 라이팅이야. 출력이란 말이야. 출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영어로 말하면 내가 듣기는 들어. 읽을 수는 있어. 근데 말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계속 해봐야 돼.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처음부터 왜 이렇게 안 써지지? 당연한 거예요. 영어를 처음부터 술술술 말하면 그게 미친놈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쟁송을 처음부터 술술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아니라고. 자꾸 반복해야 돼. 그래서 양가로 나번에 해결책. 두려움 금지 원칙이다. 즉 일단 쓰고 틀리고 피드백하자. 일단 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쓰는 걸 두려우면 안 돼. 쓸 시간이 부족해. 또 하나의 출력 방법이 뭐죠? 라이팅 말고. 나는 직장인이라서 답안지 25점짜리 쓰는데 지금 1시간 걸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간을 줄일까? 또 하나의 출력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이제 점점 나온다. 점점 나와. 예.
이게 상호 간의 신뢰의 시작이에요. 저를 믿으니까 대답을 해주는 거지.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시부렁거리란 말이야. 원고 적격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딱 있는 걸 자꾸 말로 하면 쓸 수도 있어요. 양가로 3번의 최종 단계. 지금 작년부터 공부하신 수험생들이 지금 최종 단계죠.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시험 본다. 똥줄 탄다, 똥줄. 그래서 양가로 가번에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애 죽겠다. 왜 할 것이 너무 많을까요? 우리 다시 쪽으로 왔어. 우리 수험생. 왜 할 것이 너무 많을까? 목표는 높은데 응. 해놓은 맞아. 목표는 높다. 나는 합격하고 싶은데 해놓은 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해놓은 것이 많지 않으니까 할 것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론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그렇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해야 돼. 그래서 반가로 1번의 해결책은 욕심 금지 원칙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거야. 정리된 자료만, 즉 마지막에 한 달 동안에 과목당 4회독 정도 한다. 3, 4회독. 그래서 반복 횟수가 많으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동안에 반복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것만 반복하겠다라는 타겟팅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걔만 반복도 반복하는 거야. 마지막 한 달 동안에 무슨 판례 찾아보고 이러면 아웃이 아웃.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원칙이라고요? 욕심 금지 원칙. 불안하니까 이것도 봐. 안 돼. 그 다음에 10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쟁송을 먼저 해야 되는데 쟁송은 가장 얇은 제 교재가 제일 좋아요. 이건 장담할 수 있어. 다 들어가 있거든. 가장 얇은 교재를 현출해야 돼. 그것도 현출 못해서 떨어지는 거야.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 정리된 얇은 교재로 하시는 강사분 있으면 그분 거 하시는 게 좋아. 양가로 4번에 언제나 활용하는 거는 뭐 유튜브, 제가 최근에 개설했기 때문에 유튜브하고 이제 자료는 카페에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연기 시작하는 거 요 영순환이죠. 영순환의 이제 목표는 A급만 하는 거예요. A급만 하는데 복습 25점 시험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주 교재는 사례집만 할 거예요. 사례집. 교재가 이제 기본서하고 사례집 두 개 있죠. 근데 제가 카페에 올려놨는데 이 기본서는 원래는 시험 보기 전에 개정판을 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듣는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카페에 올려놨지만 올해 시험까지 반영을 해야 되니까 반영하고 10월 중에 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강하시면서 사신 분들은 제가 교환해 드릴게요.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례 연습 요걸로 할 거예요. 요걸로만 할 테니까 사례 연습은 연기할 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여기야. 자, 다시 네 과목 중에 뭘 먼저 하셔야 돼? 쟁송. 무조건 먼저 하셔야 돼. 왜?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범위가 좁기 때문에. 나올 게 뻔하고 범위가 좁은 걸 먼저 하셔야 돼. 할 때 처음에 어렵지만 이해하고 반복해야 돼요. 이해할 때 수업 중에 들어와서 결석 금지, 지각 금지, 조는 거 금지야. 집중하셔야 돼. 집중력. 반복은 라이팅이지만 라이팅 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 스피킹 하시면 돼. 스피킹.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할 때 두려움 금지 원칙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쓰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한 달 전에 회독수를 높이려면 타겟팅 자료가 있어야 된다.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된다. 이 흐름이에요. 이 정도로 과목 특성에 대해서는 소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라기보다 특강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료.
일단 자료에 이거는 순서대로 안 나가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우리나라는 그 박스에 3페이지 박스에 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법을 공익을 위한 법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그 다음에 사적 이관계 조절에 관한 법을 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법 작용, 사법 작용 이렇게 나누는 게 대륙법계, 대륙법계. 그러면 귀납적으로 한번 1교시에는 귀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갑이야. 직장에 취직했어. 2월 1일 날 S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어. 돈을 받을 때 100만 원이라면 3.3% 예컨대 3만 원. 뭐 해야 되죠? 3만 원? 그렇지. 내가 소득이 났으니까 소득세를 내야 돼. 여기 97만 원 이런 걸 열심히 모아갖고 내가 3억이 생겼어. 대출 2억 받아가지고 5억짜리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101호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그래서 5억에 샀어요. 세월이 흘러 한 10년 만에. 그럴 때 요 갑이 여러분들이 갑인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5억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기로 하자. 이런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를 혹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런 거 혹시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이렇게 할까요? 우리 여학생 5억 벌어갖고 지금 아파트 하나 샀어. 살 때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이런 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몰라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것 같아서. 사본 적 없어요? 네, 없어. 아시는 분? 아파트 하나 샀어.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지, 이게 매매 계약이야. 매매 계약. 그래서 90년에 입사해서 빵빵년 2월 1일 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을 샀단 말이야. 매매 계약. 매매 계약,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가 법의 요건이야. 법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매매 계약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아까 이제 법은 크게 공익을 위한 법이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 공법. 반대말은 사법. 얘는 공법이 적용될까요? 사법이 적용될까요? 매매 계약에는 아니죠. 두 번째. 모르겠어. 왜? 그렇지. 뭐 법학과 나왔어요? 아, 복수 전공이야. 그래, 조금 안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갑이 집을 산 이유는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산 거 아니에요. 을이 집을 판 이유는 3억에 샀으니까 2억 차익 보고 판 거 아니야. 사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이런 반대방의 의사표시 합치인데 목적물을 주고 돈을 주고 목적물을 구입한다. 이런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를 매매 계약이라고 해요.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요건, 계약이 체결되면 효과, 사법. 사법인 민법에 효과를 두고 있단 말이야. 민법의 매매 계약 예컨대 뭐 500 몇 조. 그 다음에 효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자, 계약서 상에서 을은 목적물에 대한 등기를 넘겨줘야 돼. 을은 목적물 101호와 관련해서는 의무자예요. 저 끝에 계신 분. 의무의 반대말이 뭐지? 권리. 갑은 101호 이전 등기 청구 권리자야. 권리자. 반면에 돈과 관련해서 매매 대금과 관련해서는 갑은 의무자겠어요? 권리자겠어요? 돈을 줘야 될 사람이야? 돈을 받을 사람이야? 갑은? 응? 갑은 돈을 줘야 될 사람이죠? 줘야 될 사람이면 의무자야? 권리자야? 그렇지. 매매 대금 지급 의무자예요? 의무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권리자. 그러면 이렇게 반대방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매매 대금과 관련해서는 갑이 지급할 의무, 을은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101호 목적물과 관련해서는 을은 이전 등기할 의무, 그 다음에 갑은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야.
이런 권리 의무 관계를 이제 전문 용어 나와요. 전문 용어. 법률 관계를 한다.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를 한다. 뭐라고 한다? 그렇지. 권리 의무 관계가 계약서가 체결되면 발생하는 거야. 권리 의무 관계를 뭐라 불러요? 다시. 그래. 법률 관계를 풀었으면 무슨 관계야? 권리 의무 관계. 근데 이 근거법이 민법이거든. 민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 그래서 얘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가 지금 발생한 거죠. 발생. 다시. 법의 대표법인 민법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졌어요. 항상 법은. 다시 또 하나.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고 나중에 또 다 할 거야. 그 다음에 법률 관계가 여기 이런 법은 다시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졌어요. 요건과 효과. 그 요건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의 대표 선수가 계약이야. 계약.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뭐뭐 하면 이게 if죠. if. 효과 법률 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돼요. 소멸되는 거의 대표 선수는 취소권의 행사야. 취소권의 행사. 자, 갑이 미성년자인데 18세인데 17세인데 나이를 속여갖고 을한테 샀어.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그럼 미성년자는 성인하고 동등하게 취급해요. 보호해줘야 돼. 보호해줘야지. 그래서 민법에서 미성년자 등이 타인과 이런 계약 등을 체결하면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이 있어. 계약은 이율이를 체결했는데 갑이 미성년자라면 갑의 부모님이 또는 갑이 이 계약을 4월 1일 날 왜 이 어린애를 갖고 지금 장난치는 거야 하면서 취소한 거야. 취소. 계약을 취소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계약이 없어지죠. 계약이 없어지면 이 발생했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하는 거. 소멸. 이해가시겠지? 계약의 내용을 바꾸고 싶어. 그럼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야. 7억에 합시다. 그럼 다시 쓰는 거지. 그럼 법률관계가 변경되는 거예요. 5억이 아니라 7억을 지급할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매매 계약이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사법상의 민법상의 행위야. 자, 그럼 얘를 자기가 오늘 사법상의 행위한 거 우리 남자분 사법상이 여기 올 때 뭐 했어요? 사법상이. 그렇지. 빵 사 먹은 것도 이건 사실적으로 보면 난 빵 사 먹었다지만 법적으로 보면 빵을 내가 돈을 주고 1,000원을 주고 2,000원을 주고 상대방은 나한테 빵을 주겠다라는 계약이 체결된 거야. 서면으로 체결된 거예요? 구두로 체결된 거예요? 서면으로 체결한 사람 없잖아. 빵 사 먹을 때. 구두로 이미 합의가 된 거야. 합의가 오늘 3시경에 합의가 된 거야. 이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요건의 반대말이 뭐예요? 요건의 반대말 대응 개념 효과. 민법에 효과가 발생한다. 법 효과. 그 법 효과가 이런 법률 관계가 발생한 거지. 발생한 순간적으로 이 의무도 이행한 거야. 둘 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간적으로 돈을 주면서 내 의무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2,000원 주면서 이행했죠. 저기 편의점에 있는 사람은 대리인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빵을 넘겨줘서 빵을 나한테 인도할 의무도 이행했죠. 순간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이행까지 다 된 거야. 둘 다 의무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은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뉴스 보다 보면 먹고 튀었다 이런 거 뉴스 보죠. 먹고 튀었다. 소고기 연인이 와가지고 10만 원어치 먹고 튀었다. 소고기 먹을 때 뭘 체결한 거예요? 그 갑이 소고기 음식 주인이면 을이라는 사람 2명이 와서 소고기 먹겠다고 하면 소고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동시에 갑은 자신의 소고기 인도 의무를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을은 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발라버린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야.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갑이 음식 주인이면 뭐 해야 돼? 본인이 체크무늬, 본인이 음식 주인 갑이에요. 10만 원 지금 의무 이행을 못 받았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 가야지. 소송 가려면 뭐 해야 돼? 먼저 이 튄 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지. 걔를 잡아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걔는 지금 튀었잖아. 걔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잡아야 되죠? 잡아가지고 얼른 끌고 가야 돼. 소송 가려면. 그렇지. 어느 법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민사법원에. 근데 전국의 법원은 우리나라 몇 심제죠? 3세판 하는 거야. 1심 지방법원이 1심, 고등법원이 2심, 대법원이 3심이야. 그럼 처음에 몇 심 법원에 갈 거예요? 1심. 서울에서 일어났어. 서울에 있는 민사법원에 가야겠죠? 대전에서 일어났어. 그럼 어디 가야 돼? 대전의 민사법원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를 매매 계약에 근거한 음식물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근데 그걸 불이행했으니까 그 의무 10만 원 의무 이행해라 라고 민사법원에 이르는 거야. 민사법원에 갔어요. 서울 민사법원에. 서울 민사법원에는 재판을 하시는 분들겠죠. 재판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법관이라고 부르죠. 법관. 법관은 3명 있는 경우가 있고 1명 있는 경우가 있어. 1명 있는 경우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단독 판사. 그 뒤에 분. 3명 있는 경우는 합의부라고 그래. 합의부. 중앙에 재판장이 있고 좌우 배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상식적으로 이 분쟁 사건이 금액이 높을 때 합의부겠어? 낮을 때 합의부겠어? 높을 때. 복잡한 사건일 때 합의부겠죠? 이런 간단한 사건은 단독이겠지. 액수 작고. 하여튼 이 법원의 구성원이 법관이야. 그 법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갑을 원고라고 그래. 원고. 전문 용어예요. 또 소송 제기의 상대방 을을 피고라고 그래. 피고. 다시 따라해보세요. 원고. 소송을 제기한 자를 뭐라고 해요? 상대방을 뭐라고 그래? 피고. 이게 당할 피자야. 이게 원하는 사람이고, 원한다 할 때 원자. 이를 고자야. 여기는 이름을 당하는 자야. 원고, 피고. 그래서 한문으로 원래 저희는 한문으로 배웠거든요. 한문을 이 교육과정에서 당분간 없앴던 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야. 우리나라가 한글을 중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게 한자 문화권이잖아. 한자 문화권인데 한문을 안 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한문을 쓰면 이제 딱딱 머리에 탁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하튼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당사자.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대응 개념이 소송이 뭐냐? 당사자는 지금 싸움하고자 법원에 온 거죠. 당사자의 다툼 분쟁을 하는데 이 당사자의 분쟁 다툼을 누가 해결해 주는 거야? 법관이 해결해 주는 거야. 법관이 해결하는 것이 재판이에요. 재판. 법관의 판단할 때 판단할 판자. 그래서 법관이 하는 게 재판인데 재판의 주된 형태가 판결이에요. 이 재판을 하려면 첫 번째 1차 시험이 소송 요건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2차 시험을 치우게 돼. 그 2차 시험이 본안 심리야. 소송 요건 심리 1차 시험. 이걸 통과하면 본안 심리 2차 시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재판의 절차 또는 소송의 절차라고 해요. 소송의 절차. 소송의 절차는 크게 1차 시험이 뭐라고? 소송 요건 심리. 심리가 들어보는 거야. 들어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차 시험이 소송 요건 심리. 2차 시험이 본안 심리. 그럼 상식적으로 2차 시험이 중요하겠어? 1차 시험이 중요하겠어? 우리 여학생. 그렇지. 1차를 통과해야 2차 간다는 거는 2차가 핵심이라는 소리야. 핵심. 그래서 소송 요건 심리 끝나면 이제 본안 심리를 하는데 이 본안 심리가
갑과 을의 싸움을 법관이 해결해 주는 거야. 민사소송의 본안심리, 소송요건심리는 자필당이라고 해요. 그러려니 하세요. 갑이 권리보호의 자격이 있어야 돼. 그런 걸 원고적격이라고 그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 이런 걸 협의의 소액이라고 해. 그다음에 당사자 적격, 여기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등이 있어야 돼. 원고 적격 등이 있어야 돼. 근데 요거를 나중에 행정소송법에 베끼는 거예요. 민법이 먼저 발달하고 민소법이 먼저 발달한 다음에 근대국가 때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소송법, 우리가 배우는 행정소송법의 근원적인 내용은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행정소송도 맨 처음에 1차 시험이 뭐겠어? 소송요건심리. 통과하면 본안심리. 그 말은 똑같아요. 내용만 다를 뿐이야. 그래서 이제 갑이 법관을 설득하는 거야. 그걸 변론이라고 그래. 변론이 뭐냐? 사실을 주장하는 거야. 법관이 이제 라제 E가 있다. C라고 할까요? 코르트니까 C. 법관한테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돼. 증거에서 법관을 설득하는 거야. 그러면 갑은 일단 을도 마찬가지야. 사실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돼. 자, 갑이 주장하는 내용이 소장에 쓰는데 그 소장에 쓸 때 핵심이 소송의 청구의 취지라고 그래. 취지.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청구의 이유예요. 다시 같이 해봐요.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구 취지. 청구가 내가 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청해서 구하는 거지. 갑이 지금 청해서 구하는 내용이 우리 조금 공부하셨으니까 뭐죠? 이 사안에서 갑이 법원에다가 민사법원에 청해서 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지. 그 전에 말을 만들어야지. 말을. 법관을 설득하려면 저 돈 좀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 말을 만들려면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어느 법? 민법이에요. 법률 요건으로서 제가 뭘 했어요? 아니,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매매 계약을. 소고기 주고 10만 원 받기로 했거든요. 이해가요? 이게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 계약이잖아. 건물이든 고기든 다 매매 계약이잖아. 매매 계약, 이게 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로 입증해야 돼? 증거로 입증해야 돼. 증거로. 그러면 증거 제일 쉬운 게 뭐죠? 혹시 계약서 썼다면? 계약서지, 계약서. 계약서 안 썼다면 각종 매매 계약을 체결한 증거를 내놔야지. 이 사람이 출입했다든가, 이 사람이 먹고 있다든가, 이런 화면을 준다든가. 그래서 말이라든가 화면, 서면 이런 증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물적 증거 내지는 인적 증거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음식물 먹는 걸 봤다라는 병을 증인으로, 인적 증거를 또 증인이라고, 증인. 그래서 이제 갑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여기 이러한 증거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면 민법에 매매 계약 체결하면 이러한 요건 충족해요, 불충족해요? 충족하지. 그럼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뭐지? 효과. 이 매매 계약 내용대로 뭐가 발생해요? 법률 관계가 발생하지. 법률 관계. 음식 주인 갑은 고기를 을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을은 고기를 받았으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을은 의무 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이 되고 이러한 법률 관계가, 즉 매매 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장에 쓰는 청구 취지는 뭐냐면 매매 계약에 근거한 을에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이유에 밝히는 거야. 이유에.
민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에 따르면 을에게는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무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뭐라고 쓰는 거야? 매매 계약에 근거한 대금 10만 원 지급 의무 이행을 법원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게 취지야. 그 이행을 구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거. 돈 좀 주세요. 그게 취지에 쓰는 거야. 그럼 돈 좀 주세요 했으면 법관을 설득하려면 근거가 필요하죠. 그게 청구 이유야. 우리가 항상 말할 때도 저 늦었어요 하면 엄마가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엄마가 안 믿어준단 말이지. 원래 10시까지 오던 애가 12시에 들어왔어. 그러면 제가 저 늦은 이유를 말할게요. 친구 누구와 만나서 지금 늦었어요. 그럼 친구 누구와 만났는지 제가 증거를 제시해야 되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 원고 갑의 이 청구가 쉽게 말하면 법원에 대한 말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말이 똑 떨어지잖아. 얘 말이 맞잖아. 그러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이제 법관이 재판을 해주는 거야. 네 말이 맞으니까 내가 끌어당겨 줄게 하는 판결을 해. 그게 인용 판결이에요. 끌 인자 쓸 용자 인용 판결. 자, 인용 판결을 받으면 법원에서 판결서에다 쓰는 거야. 요 취지에 맞게 주문을 쓰고 이유에 맞게 판결 이유를 쓰는 거지. 이유, 당신 말을 들어보니 민법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고 증거에서 확정해 보니까 따라서 을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써요, 없다고 써요? 있다. 피고 을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런 이제 명령을 해야지. 피고 을은 취지에 맞게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10만 원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한다. 그 내용이 인용 판결의 내용이야. 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청구 취지에 맞는 주문을 쓰고 판결서에 이유에 맞는 받아들인 이유를 판결의 이유에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인용 판결을 받으면 드디어 갑이 이긴 거죠. 소송 가서 이긴 거지. 근데 통상 소송은 빨리 진행돼요? 좀 오래 진행돼요? 오래 진행된단 말이에요. 환장해. 금액이 클수록 2년, 10년 다 간다. 내가 조른다 그랬지, 분명히. 이제부터는 내가 조는 게 이유가 될 수가 없어. 제가 이제 처음에 졸 때는 정중하게 말해요. 죄송하지만 지금 전쟁 중인데 조셔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 졸 때는 좀 세게 말해. 자꾸 조시면 강퇴해요. 세 번째 졸 때는 말 안 해. 왜? 내가 더 이상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줘?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당사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냐고. 여러분들의 태도에서부터 결정되는 거야. 태도에서부터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졸지 않고 이런 사람 된다니까. 내가 조는 것에 대한 이유는 다 필요 없어. 여기는 그런 이유를 따져주는 데가 아니야. 그거는 친구하고 술 먹을 때 얘기해. 여기는 오직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아무리 졸아도 시험에 붙으면 그 사람 왔다야. 근데 그럴 수는 없어.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가 아니라 never 없어. never. almost가 아니야. 절대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겪는 과정일 거예요. 몇 년 동안 1년 이상을 자기와 싸워야 돼. 졸림과 싸워야 되고 내 마음에서 야, 너 떨어질 것 같다. 집에 어머님이 아프신데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도 되겠니? 야, 여자친구가 너 지금 너 싫어갖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어도 되겠니? 환장한다, 환장해. 수많은 내가 공부에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생각할 때마다 나는 끝난 거야. 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리셋해야 돼. 다 잊어야 돼. 다 잊고 오직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 바깥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다 잊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바깥에서 있던 사건을 여기 들고 들어오잖아요. 집중이 안 돼. 진짜야. 명심하셔야 돼. 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다 잊어라. 오늘 얘기해 싶은 것의 핵심이 거기 있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기본 자세만 돼 있으면 붙을 수가 있어. 좀 실례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1기호시에 본 게 지금 구체적 사건에 의해서 민법의 예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제주는 민사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드린 거야. 다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를 뭐라고 한다고? 계약. 이 전문 용어란 말이야. 계약.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죄송해요. 매매 계약. 봐.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 신경 쓰니까. 매매 계약. 자, 월세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나왔어. 101호 옆에 있는 건물 빌리고 월 100만 원씩 줘.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그렇지. 임대차 계약. 그럼 좀 안 해. 임대차 계약. 야, 내 건물 좀 완성시켜줘 하고 내가 10억 줄게. 그건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일을 완성시켜달라는 계약. 도급 계약이라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민법. 민법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효과. 이런 권리 의무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법률관계. 아, 좋아. 법률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발생한다. 발생. 법률관계를 풀었으면 무슨 관계죠? 권리 의무관계. 야, 봐봐. 벌써 효과 나타날 권리 의무관계가 발생하거나. 갑이 미성년자야. 이 계약을 취소했어. 그럼 발생했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죠? 소멸하거나. 법률관계 발변소를 법률관계 변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민법 배울 때 1차 민법 배울 때 이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있어야 1차 민법이 빡빡 다온다고.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리를 또는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법률관계, 권리관계가 발생했는데 법원에 가게 되는 경우는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을 때야, 불이행했을 때야? 불이행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는 고기 먹고 날랐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일상 용어. 법률 용어로 말하면 고기 먹고 날랐다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지. 돈을 지급할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을 등을 찾아내갖고 갑이 이게 민사 사건이니까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매매 계약에 근거한 매매 대금 10만 원 지급의 이행을 을이 이행할 것을 구합니다. 여기 10만 원 지급 이행할 것을 구합니다. 이건 청구 취지야, 청구 이유야? 청구 취지야, 청구 취지.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10만 원 달래는 거야. 이게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10만 원을 달랠 수도 있고 내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맞았어. 근데 지금 여기 턱줄에 나가가지고 10만 원 들어갔어. 아니지 100만 원이지. 아니지 1000만 원이지. 1억이 들어갔어. 1억. 1억 달래는 것도 돈 달래는 거죠. 같은 돈 달래는 거지만 하나는 계약에 근거해서 하나는 불법행위에 근거해서. 그럼 법조문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 법조문이 달라지는 게 청구 취지야 이유야? 이유야.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이렇게.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을에게 대금 지급 10만 원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지 법관이 이게 매매 계약에 근거한 돈 달래는 거구나. 때려서 돈 달래는 거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송 들어가면 맨 처음에 심리하는 게 1차 시험에 해당하는 게 무슨 심리예요? 소송 요건 심리. 이거 통과하면 무슨 심리 한다고? 본안 심리. 근데 그 내용들은 각 소송마다 달라요.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원고. 상대방을 뭐라고 한다고? 피고.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당사자. 당사자는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이야? 싫어하는 사이야? 다투는 사이야? 때려 죽이고 싶은 사이야?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이야? 당사자가 다툰단 말이야. 당사자의 다툼을 누가 해결해 주죠? 소송에서는? 법관, 즉 법원이 해결해 주는 거야. 앞으로는 법관이라고 하지 말고 법원이라고 해줘야 돼. 법원이 해결해 준다. 법원이 해결하는 법원의 판단을 뭐라고 한다고요? 재판. 재판이 가장 큰 개념이야. 그 중에 주된 게 뭐라고요? 판결. 갑이 이런 민법에 해당하는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을 했어. 그럼 매매계약이 충분히 체결된 게 10중 8구 그렇다. 80% 이상 확신이 들어야 돼, 법관이. 그러면 갑의 청구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 있어. 이유 있으면 갑의 청구를 끌어당기는 판결을 뭐라고 그래? 인용 판결. 옳지. 이렇게 해서 갑이 구제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까지는 해야 돼. 반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을이 매매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않았습니다.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돼. 증거도 제출해야 돼. 물적 증거 제출하고 인적 증거 제출하는 거야. 물적 증거 7시에 왔다고 하는데 7시에 을이 딴 데 있었다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어. 그럼 거기 그 가게에 간 거야, 안 간 거야? 안 간 거죠. 매매 계약 체결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증인을 불렀는데 을을 본 사람이 없어. 병정. 그러면 매매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거죠. 체결되지 않았으면 을에 대금 지급 의무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럼 갑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갑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야. 이유 없으므로 꺼져 하는 판결이 기각 판결이에요. 그래서 원고가 이기는 판결은 인용 판결, 피고가 이기는 판결은 무슨 판결? 기각 판결. 1교시에는 민법과 민소법에 의해서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매매 계약 건으로. 여러분들은 법원, 민사법원에 안 갔지? 왜 안 갔어요? 갈 일이 없다는 걸 법적으로 얘기해봐. 내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대방도 의무를 잘 이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에 안 가죠. 분쟁이 안 생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하면 계약 어떤 그 법상의 의무를 이행을 잘했기 때문에 법원에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언젠가는 법원에 가게 된다. 법은 꼭 있어야 되고 법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자, 1교시는 지금 뭐 했어요? 사법작용과 관련된 내용을 한 거야. 사법작용. 그럼 2교시는 뻔하지? 사법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래. 사법이 먼저 발달했으니까 이걸 먼저 말해 준 거고, 그 다음에 공법작용, 행정법과 관련된 구제. 그게 행정소송법인데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쉬었다가 볼게요. 네, 10분 뒤에 들어오세요.